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꽤 괜찮은 전기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크로스오버 SUV이고 컴팩트하면서도 품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스웨덴의 품질과 중국의 전기차 경험이 결합되어 이 링케오이가 탄생했는데, 이 차는 정말 훌륭하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차를 지금 이틀째 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편안함, 주행 품질, 소재의 품질, 그리고 차량에 탑재된 기술까지 모두 정말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중국 브랜드, 중국 자동차가 시장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또 하나의 자동차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운전해보고 차에 앉아보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본 후에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차는 정말 꽤 괜찮고 고품질로 만들어진 차라고 생각합니다. 품질이나 느낌 면에서 평균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할 때, 차 안에 있을 때 마치 중국과 프리미엄 사이에 있는 차를 운전하고 그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이 점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 점점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반갑고, 유럽에도 또 다른 브랜드가 들어온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링코이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우리는 실내, 외관, 소재, 품질,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시승 영상도 준비했으니 그 영상에서는 도로에서 직접 차를 테스트하고 서스펜션, 시야, 단열, 방음, 연비 등 차량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술적인 정보와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외관과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기본 엔트리 레벨 버전은 37, 490유로부터 시작합니다. 루마니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와 링코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서는 정부로부터 7, 500유로, 롱코로부터 3, 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 차를 약 26, 990유로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시승하는 최상위 트림인 More 버전은 41, 490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점은 차량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옵션은 색상 변경인데, 다른 색상으로 바꾸고 싶다면 거의 1, 0유로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딱히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1, 500유로라고 해도 저는 여전히 가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 차에 대해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오토파일럿 수준부터 차선 변경 보조, 훌륭한 멀티미디어 시스템, 사각지대 감지 기술 같은 뛰어난 편의 사양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히트펌프는 오직 More 버전, 즉 최상위 버전에만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트리 레벨 버전에는 히트펌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이제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단 하나의 구성만 제공됩니다. 푸른 구동 방식이며 두 버전 모두 후면에 전기 모터가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버전 모두 272마력, 323Nm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두 버전 모두 동일하며 66kW 시 NCM 400V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 0-100, 0-100kmh은 5.5초입니다. 충전 속도는 최대 22kW, DC에서는 최대 150kW까지 지원되어 꽤 좋은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주행거리에 관해서는 공식 수치로 VLTP 기준 445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케이어는 도심 주행 시 최대 591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꽤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시승기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할 예정이니 그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전비는 약 17.1kWh 정도입니다. 지상고는 19.1cm입니다. 차량 무게는 820kg으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급 내연 기관 차량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회전 반경은 11.4m입니다. 참고로 적재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트렁크는 최대 440L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최대 400L까지 늘어납니다. 앞쪽에는 15L 용량의 트렁크도 추가로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꽤 유용합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 맥펫은 독립식, 뒤쪽에는 독립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링케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링케어가는 지리 그룹 산하의 브랜드입니다. 지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볼보, 폴스타, 지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로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메르세데스와도 스마트 브랜드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 회사 브랜드 그리고 품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데 최대 3.3kW까지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즉, 이 차는 다른 전자기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휠은 19인치부터 20인치까지 제공됩니다.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은 최상위 버전이라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차량의 길이가 4m 46cm이고 휠 베이스는 2m 75cm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차체에 대해 4년 보증, 전기 모터와 배터리에 대해 8년 보증이 제공됩니다. 꽤 괜찮은 조건이죠. 사실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보죠. 차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키입니다. 꽤 멋지고 세련되며 독특한 디자인이죠. 뒷면은 유광의 링키오 로고가 적혀 있고 앞면은 무광입니다. 이 세 개의 버튼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을 잠그고 잠금 해제하고 자동 트렁크 개방이 가능합니다.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헤드램프에는 꽤 멋지고 흥미로운 디자인과 그래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차량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때 꽤 멋진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전면부의 애니메이션 디자인과 조명이 정말 흥미롭고 매우 현대적으로 보여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때 정말 멋진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전면과 후면 모두 풀 LED입니다. 정말 멋진 디자인입니다. 아쉽게도 제 카메라의 프레임 속도 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밤에 촬영한 이미지를 추가해서 이 아름다운 조명 시스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트렁크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닫아본 적은 없습니다. 잘 닫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닫힙니다. 3초 동안 누르면 키로도 트렁크가 닫혀서 정말 편리합니다. 전동식, 접이식 미러도 기본으로 제공되어 정말 좋습니다. 차에 가까이 가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고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또한 메뉴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미러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보이고 작동도 매우 빠릅니다. 미러의 전동 모터도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키입니다. 불도 켜봤으니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외관 디자인도 꽤 멋지고 현대적이며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차와도 닮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다른 모델이나 다른 자동차 제조사를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꽤 독특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이 꽤나 매력적이에요. 스포티하면서도 멋진 라인이 있고 20인치 휠과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회색과 검정색의 조합도 정말 멋져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꽤 매력적인 차입니다. 또한 테일라이트가 들어간 뒷부분도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어디를 봐도 풀 LED가 적용되어 있고 방향지시등, 순차 점등식 방향지시등, 테일라이트, 그리고 중앙에 있는 안개등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고 멀리서도 아주 잘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멋진 디자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Smartier, Z-CarX, 월보 EX30과 동일한 플랫폼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차의 품질과 완성도를 알 수 있죠. 즉 기본적으로 이미지만 다른 같은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링코가 가진 품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면부를 보면 방향지시등과 주간주행등이 적용되어 있어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향지시등이 주간주행등을 대체하는데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디자인입니다. 이 라이트들은 차측면까지 약간 연장되어 있고 방향지시등이 위쪽에 정말 멋지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끈한 디자인이 계속 이어져서 공기역학을 향상시킵니다. 아마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에 차량의 방음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기가 차체를 훨씬 더 쉽게 감싸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멋지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한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고 보닛과 범퍼 부분을 꽤 둥글게 남겨두어서 공기역학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헤드램프를 아래쪽에 배치하는 것이 꽤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하이빔, 로우빔, 어댑티브 헤드램프가요. 이것들이 바로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모델 Y에서도 볼 수 있었고 다른 모델들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꽤 흥미롭네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정말 멋지고 정말 세련되고 아주 쿨하게 하단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블랙 글로시 마감이 있고 안전 기능과 주차를 위한 주차 센서도 이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단 범퍼가 약간 더 돌출되어 있어서 꽤 흥미롭게 보입니다. 여기 중앙에는 긴급 제동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위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는 그릴이 있고 능동 냉각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페달 부분을 보면 플라스틱 페달이 열려 있는데 이 페달은 배터리와 다양한 부품을 식히기 위해 공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열리고 닫힙니다. 여기에는 전방 카메라도 있는데 차량이 360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링코 로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꽤 단순한 전면부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하고 흥미로우며 꽤 스포티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앞유리에는 빛과 비를 감지하는 카메라와 센서,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을 읽을 수 있는 카메라, 차량이 차선 사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에도 링코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꽤 멋집니다. 헤드램프 부분이 이렇게 확장된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차량의 윗부분은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필러가 지붕까지 전부 블랙 글로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포일러는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심플하게 매끈하게 내려갑니다. 따로 스포일러를 추가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차량이 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블랙 영역이 아래까지 쭉 내려오고 지슈리는 틴팅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스포일러를 만들었는데 이 아래쪽에 아주 세련되고 멋지게 테일라이트와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지죠? 링크&코, 링커. 여기에는 안개등이 있고 그 옆에는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어지는데 정말 꽤 멋집니다. 카메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흥미롭게 생겼어요. 여기에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둥근 형태입니다. 이 차는 전체적으로 둥글게 디자인된 느낌이에요. 아래쪽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고 번호판에는 LED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블랙 글로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후면에는 안전 및 주차 기능을 위한 센서가 4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에는 크롬 장식과 하단에 라이트 리플렉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퍼 부분을 디자인한 방식도 정말 흥미로워요.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워 보이고 전혀 일반적인 범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독특하다고 할 수 있죠. 뒷부분의 범퍼 디자인이 꽤 흥미롭습니다. 배기 파이프와는 거리가 멀죠. 왼쪽에는 충전 포트가 있어서 열 수 있습니다. AC에서는 최대 22kW, DC에서는 최대 150kW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꽤 훌륭한 사양이죠. 그리고 이 위쪽에는 창문이 차체에 아주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윈도우로 푸조 3008, 5008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세련됐으며 창문이 도어에 아주 자연스럽게 딱 맞는 위치에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손잡이도 차체에 통합되어 있어서 공기역학적으로도 더 좋아집니다. 도어 핸들도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여기 뒤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문을 닫아 볼게요. 소리가 꽤 괜찮고 아주 좋네요. 여기도 프레임리스 윈도우입니다. 이중 유리는 아니지만 유리가 약간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고속도로에서도 방음 성능이 꽤 좋았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겨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잠금을 해제해야 해요. 마치 차일드락처럼요. 아니, 여기네요. 어디 있지? 이제는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안 되지? 아니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디에 잠금 해제 버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화면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그는 건 알겠는데 문을 어디서 열 수 있는 거죠? 아마도 화면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블루투스고 잘 모르겠어요. 왜 잠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키로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럴까요? 키로 잠금을 해제하는 건가요? 네, 키로 하니까 되네요. 그럼 나가볼게요.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이 문의 소리도 들어볼 수 있어요. 여기도 소리가 꽤 단단하게 들리네요. 엄청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프레임이 없는 문치고는 품질이 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은 거울이에요. 예를 들어 EX30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여기 프레임리스 미러도 정말 멋지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거울에서의 시야도 꽤 좋습니다. 또한 모서리에 사각지대가 있지만 저는 이 거울 다리의 디자인과 문 바디에 설치된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시야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는 360도 카메라를 위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쪽 다리 부분도 블랙 글로시로 디자인이 꽤 독특해서 정말 멋져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고 거울의 공기역학적 성능도 꽤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에는 프리미엄스럽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차량들과는 다른 요소들이 정말 많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 여기서 타이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들은 더 큰 타이어로 20인치 림에 245, 45, R20 사이즈입니다. 이 알로이 휠은 블랙과 실버 크롬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멋지고 앞쪽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데 디스크 크기는 조금 더 작지만 통풍식이라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제동력도 우수합니다.
하단에는 블랙글롯이 마감이 들어가 있고 앞 범퍼와 뒷 범퍼와의 조합이 꽤 멋진 구성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외관입니다. 꽤 매력적이고 꽤 멋집니다. 이 차는 확실히 현대적이고 새로운 차량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꽤 탄탄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프렁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에서 2번 당기면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번만 당기면 아주 간단하게 열려요. 그리고 BMW와 마찬가지로 앞쪽에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와이퍼 액이 있고 그리고 15리터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네, 크기는 꽤 작지만 아주 유용합니다. 링컨 차량 정말 깔끔하고 멋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동 리프트 게이트입니다. 안에는 케이블과 제 삼각대가 들어있습니다. 위쪽에는 닫는 버튼이 있고 고리가 하나 있는데 최대 1kg까지 걸 수 있습니다. 왼쪽에도 또 다른 고리가 있습니다. 트렁크 보호 커버도 있는데 잠시 후에 빼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떠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블은 차량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삼각대입니다. 참고로 여기가 입구입니다. 꽤 엄청 크진 않지만 이 차치고는 꽤 크고 꽤 컴팩트합니다. 아무튼 보호 커버를 빼고 나서 바닥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더 잘 보이네요. 보호 커버와 고무 매트까지 모두 빼냈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크고 꽤 네모난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는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1cm 정도라 완전히 평평하진 않지만 괜찮은 수준입니다. 여기 마감 품질은 매우 좋습니다. 이 부분의 품질도 괜찮아요. 12V 포트도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모서리에는 고리가 있고 여기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좌우에도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렁크를 밝히는 LED 조명이 있고 바닥 아래에는 삼각대, 조끼, 그리고 수리키트 같은 다양한 물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꽤 괜찮습니다. 이제 좌석을 접고 싶다면 60-40 비율로 접어야 합니다. 가운데 부분만 따로 접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아주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스트랩을 당기고 앞으로 밀면 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스트랩을 당기고 앞으로 밀면 끝입니다. 좌석을 접으면 거의 완전히 평평해져서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도 볼 수 있는데 꽤 멋져 보입니다. 이것이 트렁크의 공간입니다. 상대적으로 넓은 편입니다. 차의 크기와 컴팩트함을 고려하면 꽤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윗부분이 약간 잘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최대한 공기역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방음이 정말 좋고 차량의 공기역학 성능도 꽤 뛰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측면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도 꽤 넓은 편인데 창문이 모두 도어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차체에는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의 입구가 더 넓어지고 실내에서의 시야도 더 좋아집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여기 입구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안전벨트가 이렇게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원한다면 이렇게 옆쪽에 걸 수도 있어서 시야가 조금 더 좋아집니다. 전반적으로 여기가 바로 그 공간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위쪽을 보면 약간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이죠. 저는 이 품질이 마음에 들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리 공간도 변속기 터널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을 놓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안전벨트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렇게 아주 쉽게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밀어 넣으면 끝입니다. 이제 이걸 닫고 싶네요. 여기서 트렁크를 닫으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트렁크가 닫히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창문이 있습니다. 앞쪽과 동일한 두께로 아주 좋고 프레임이 없는 창문입니다. 여기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좋은 품질입니다. 문 디자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에는 부드러운 재질, 일종의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곳 전체에 친환경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상위 버전에서는 이 친환경 가죽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형 버전에서는 재활용 소재 시트가 제공됩니다. 정말 훌륭한 점은 위쪽에도 부드러운 소재, 이런 친환경 가죽이 사용되었고 여기에는 다른 색상의 가죽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상위 버전에는 할만 카던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의 사운드는 정말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에도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버튼은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이고 여기에는 비상 버튼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가 완전히 나가더라도 이 아래쪽에서 차량을 기계적으로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전자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창문을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접거나 밖으로 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작동도 꽤 잘 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꽤 작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물병을 넣을 공간은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이 검은색과는 정말 다르게 보이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완전히 진한 검정색은 아니고 약간 검정 파란 계열의 어두운 색입니다. 보기 좋네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꽤 넓은 입구예요. 입구에는 링키오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속기 터널이 없어서 바닥이 꽤 평평하고 다리를 놓을 공간이 넉넉합니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지붕 전체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꽤 괜찮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시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가죽이고 가운데 부분은 부드럽고 포근한 친환경 가죽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데 꽤 포근해서 실내에서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고 옆면은 측면 지지대가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초록색 스티치가 있습니다. 아이서픽스가 있어서 여기에는 어린이용 카시트를 2개 설치할 수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좌석에도 아이서픽스가 있어서 앞좌석에도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좋네요. 앞좌석 양쪽 모두 전동 조절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트가 천공 처리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처럼 정말 더운 여름에는 이런 시트가 매우 유용하고 가운데 부분도 꽤 평평해서 세 번째 사람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같은 가죽 소재의 암레스트도 있고 컵홀더가 2개 있어서 뒷좌석에 앉을 때 음료를 놓을 수 있습니다. 앞좌석 뒤쪽에는 윗부분에 플라스틱이 있고 아래쪽에는 부드러운 소재, 동일한 좋은 가죽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소재인 것 같은데 일종의 재활용 소재로 보이지만 부드럽고 느낌이 좋습니다. 가끔 거슬리는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좋네요. 여기에는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송풍구가 있습니다. 와, 뒷좌석 B필러에 송풍구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세상에 진짜 프리미엄 초고가 차량처럼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문을 내부에서 닫을 때도 소리가 꽤 단단하고 품질이 좋아 보입니다. 와, 이 송풍구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까 말했듯이 이 창문을 이렇게 조금 더 연장해서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시야가 안 좋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앉아보니 시야가 아주 좋네요. 지붕 마감도 품질이 좋습니다. 이 직물 소재가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LED 조명이 있네요. 와, 이거 정말 멋져 보여요.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정말 넉넉해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앞좌석 뒤에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거의 모든 전기차처럼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앞좌석에 다리를 쭉 뻗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리를 곧게 펴면 무릎 아래에 손가락 3개 정도의 공간이 있지만 다리를 쭉 뻗으면 완벽해요. 다리를 쭉 뻗을 수 있고 여기서 정말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도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요. 미끄러지듯 정말 쉽습니다. 가운데 공간도 머리 위로 꽤 넉넉해요. 손을 쭉 뻗으면 거의 완전히 닿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좌석을 조정하는 걸 깜빡했네요. 어떤 걸 촬영하다가 운전 자세로 다시 맞추는 걸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훨씬 더 뒤로 가 있네요. 하지만 이걸 보시면 됩니다. 뒷좌석 공간이 충분하고도 남아요. 여기에는 USB-C, USB 포트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아니네요. 수납 공간은 없고 12V 포트가 있군요. 맞죠? 아니면 이게 뭐죠? 이건 12V 포트가 아니네요. 이게 뭘까요? 이건 고리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고리가 있고 네, 꽤 흥미로운 디자인이에요. 어쨌든 네, 여기서 대시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시보드입니다. 아주 미래지향적이에요. EX30이나 테슬라 모델 Y3에서 본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심플한 디자인에 시야도 좋고 대시보드가 꽤 평평하고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정말 놀라워요. 정말 흥미롭고 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 큰 스크린이 있고 또 그 코피 스크린, 디지털 코핏도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으로 봤을 때 대시보드는 꽤 멋져 보입니다. 앞쪽에도 동일한 프레임리스 윈도우, 동일한 두께의 창문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좋네요. 도어 디자인도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도어밴드 쪽에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스피커가 있고 또 다른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도 동일한 품질의 디자인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문을 잠금, 해제하는 버튼이 있고 동일한 안전기계식 도어 오픈 방식이 있으며 일부 재활용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문 잠금 버튼, 차일드 락 버튼, 그리고 창문과 전동 조절 미러를 위한 버튼도 이곳에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역시 같은 링컨 로고가 있고 일반 페달, 심플한 페달, 그리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한 전동 조절 시트가 있습니다. 이곳이 입구인데 앞쪽 입구도 꽤 넓은 편입니다.
좌석이 정말 멋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전할 때 이 좌석에 앉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헤드레스트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머리를 좌우로 기대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충전 대기할 때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 측면 지지대는 조금 더 강하게 되어 있지만 가운데에는 이런 천공된 시트가 있고 이 중간 부분에 친환경 가죽 촉감이 좀 더 폭신하고 부드러워서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진 시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엔 어디를 만져도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어 있어서 인상적일 정도로 좋습니다. 여기에 송풍구가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센터 콘솔 중앙에 있는 인피니티 라이트입니다. 밤에는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꽤 흥미롭게 보이고 일종의 3차원 조명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곳 전체가 고무 소재의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는 센터 콘솔이 보입니다. 센터 콘솔 아래에는 컵홀더 2개와 음료를 위한 수납 공간, 그리고 휴대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휴대폰을 위한 공간이 2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휴대폰을 위한 공간이 있고 60V 전력을 지원하는 USB-C 포트도 있습니다. 즉 작업 중에도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이것도 이렇게 간단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동시켜서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저기 모든 수납 공간이 정말 크고 넓어요. 정말 큽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아요. 팔걸이도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간단히 열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촉감도 좋아요. 튼튼하게 느껴지고 품질도 좋아 보여요. 송풍구가 수동으로 조절되지 않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서 조절해야 해요. 테슬라처럼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위아래로 이동하게 되고 보시다시피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송풍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송풍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 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성능도 꽤 좋아요. 놀랄 만큼 좋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다면 이건 공유 앱을 구현하려고 하는 용도예요. 참고로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위, 아래, 앞, 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티어링 휠의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미래지향적이고 흥미로워요. 그리고 여러분, 창문 주변의 시야가 정말 좋아요. 창문뿐만 아니라 사이드 미러 앞유리 주변도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에 있는 미러인데 뒤쪽도 시야가 꽤 좋아요. 좌석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운전 자세나 스티어링 휠을 잡는 감각이 정말 멋져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미래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앞에 있는 스크린도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스크린은 꽤 복잡한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도 같은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에 있지만 여기 스티어링 휠에 이 버튼을 누르면 최근 몇 킬로미터의 연비도 볼 수 있어요. 또한 지금처럼 스포츠 뷰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모드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할 때도 이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작동해요. 또는 지도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화면에서 지도와 길 안내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해상도나 그래픽도 훌륭합니다. 색감도 아주 좋아요. 주행 가는 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주행 모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페달은 원페달 드라이브를 의미합니다. 정말 멋져요. 폭스바겐 ID 그룹 차량에 추가된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하만카돈 스피커가 또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만카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어 레버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리버스, 그리고 파킹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화면은 테슬라에서 보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곧 화면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먼저 여기부터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화장 거울이 있는데 정말 멋진 거울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고급스럽고 비싸 보입니다. 여기는 비상등 버튼인데 테슬라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약간 베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SOS 버튼이 있고 이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서 밝기를 아주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셀카용 카메라도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테슬라와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큰 화면이 있고 조작도 아주 쉽고 다양한 설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 이 화면이 홈스크린인데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위젯도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하단을 보면 공조 시스템과 몇 가지 설정이 항상 화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조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로 들어가서 다양한 설정을 아주 쉽게 바꿀 수 있고 공기의 위치도 위쪽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다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아래쪽에서 온도를 간단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한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면 여기가 메인 메뉴입니다. 여기에는 애플 카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애플 카플레이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기기를 연결하고 블루투스로 페어링하여 시작하세요. 네,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는 걸 깜빡했는데 혹시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는 작동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의 가장 중요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인디비주얼 등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면 다이내믹 특성, 에코, 노멀, 스포츠 중에서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특성도 노멀과 스포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회수, 즉 회생 제동도 높음이나 중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 보조, 트랙션 컨트롤, 스티어링 감각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감각은 라이트, 스탠다드, 펌 또는 오토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전원을 끄고 그 다음에는 보조 시스템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모든 안전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네, 이제 잘 됐네요. 여기에는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그리고 긴급 차선 변경 보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든 안전 기능들은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그래픽이나 소프트웨어도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파일럿 어시스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선 변경 보조 기능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많은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보조,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속도 제한 보조 기능도 있죠. 예를 들어 볼보 EX30에서도 볼 수 있는 최신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는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충전, 물론 충전과 관련된 모든 설정도 가능합니다. 충전 한도, 충전 장치, 예약 충전, 주행 통계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운드가 있고 이 주변에서 사운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뉴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화면이 있어서 모든 메뉴가 한 번의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설정을 바꾸기에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픽도 정말 멋집니다. 시트는 위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는 여기에서 조작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를 음악의 리듬에 맞춰 바꿀 수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맞춰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 여기는 외부 조명입니다.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개등, 어프로치 라이트, 커티시 라이트 등도 이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러, 스크린, 그리고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낮 모드나 밤 모드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낮과 밤 모드를 전환할 수 있고 밤이 되면 자동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물론 주행 가능 거리도 표시됩니다. 다이내믹 모드와 서티파이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코너에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는 다이내믹 244, 서티파이 307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더 많은 설정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 테일게이트, 그리고 버튼들도 여기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주요 설정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와이파이 기능도 있습니다. 핫스팟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차량에서 오지 핫스팟도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는 언어, 날짜, 시간, 단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변경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개인정보 보호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설정 메뉴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이렇게 보이는 360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합니다. 꽤 괜찮아요. 시장 최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꽤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도 기능도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죠. 저는 이 지도 그래픽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지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보기에도 즐거우며 지도에 다양한 관심 지점과 정보가 표시된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점은 관심 지점뿐만 아니라 충전소도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충전소 메뉴에서는 내 주변의 모든 충전소를 찾을 수 있고 가장 빠른 곳이나 느린 곳 등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 L 드라이브 같은 곳을 누르고 길 찾기를 누르면 차가 아주 빠르게 그곳으로 안내해 줍니다. 또한 지도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교통 상황과 도로 폐쇄 같은 다양한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제 입장에서는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더 먼 거리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 어제 베른에 가려고 했을 때 이 차는 다른 차들, 예를 들어 폭스바겐 그룹 차량이나 테슬라처럼 충전소에 언제 멈춰야 하고 얼마나 충전해야 하는지 계산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베른을 목적지로 선택하면 차는 단순히 베른까지 안내만 할 뿐 어디에서 충전소에 멈춰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계획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라디오, 블루투스, USB, 셀피 카메라 등도 있습니다. 아까 위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진을 찍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꽤 괜찮고 크기도 크고 품질도 좋고 해상도도 좋습니다. 갤러리, 어시스턴트 시스템, 차량 상태도 있습니다. 차에 오류가 있으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견인 모드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스포티파이가 있습니다. 차량의 특정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앱을 통해 카시어링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하면 여기 아주 유용한 몇 가지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밝기, 콕핏 밝기, 그리고 사운드, 카메라 등 모든 것에 바로가기, 오토홀드 기능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모든 시스템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가끔 이 각도에서 화면을 보면 알다시피 옆에서 볼 때는 화면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테슬라에서는 옆에서 봐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도 이 화면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이 화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오른쪽을 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봐도 잘 보이긴 하는데 너무 왼쪽으로 가면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화면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유용한 정보가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시작한 이후로는 속도 같은 모든 정보가 이 화면에 다 나와서 이것만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 화면은 메뉴나 설정을 바꿀 때만 사용하게 됐죠. 하지만 그 외에는 여기 있는 버튼들로 오토파일럿의 다양한 기능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버튼은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도 다양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스포츠, 인디비주얼, 컴포트, 에코 모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도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아까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음성 명령 기능도 있고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토글이나 작은 스톡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이게 바로 이 차의 전부입니다. 제가 뭔가를 빼먹지 않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 차는 정말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직접 경험해 보면 분명히 인상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좋은 품질의 전기차가 더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어 기쁩니다. 링크앤코 정말 잘했어요. 지금도 정말 잘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정말 환상적인 차입니다. 가격도 좋고요. 전기 크로스오버 SUV로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소비량이나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려면 시승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